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6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맵다라는 의미의 신부인데요. 신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맵다라는 의미의 신자, 말씀이라는 의미의 사자, 다투다, 밝히다, 변명하다라는 의미의 변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바로 신자가 되겠습니다. 신이라는 한자는 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신라면을 만들면서 이 신자가 매운맛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한테 확고하게 심어줬죠. 근데 이 신자는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운맛이라는 의미로 이 신자가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고요. 실제 이 신자는 아주 어렵게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글에서도 매운맛을 보여줄까? 이런 말을 할 때 이 매운이란 뜻이 가혹한 조건에 처해 볼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가 그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어려운 또는 겨우 간신히 이런 의미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맵다, 가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이 신자가 들어가는 말이 대단히 많긴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신히라는 말은 겨우겨우, 가까스로 라는 뜻입니다. 신랄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비평이나 비판을 할 때 그 말의 강도가 세고 그 표현이 아주 심각하게 예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엄청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신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승이라고 하는 것은 간신히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이런 거를 75대 74로 이긴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천신만고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쓴맛을 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표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신만고를 겪었다 이런 식의 말보다는 천신만고 끝에 성공하다, 개발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서 7전8기와 맥을 같이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양요라고 하는 것은 신민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랬죠. 187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서양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죠.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대동강에서 불태웠죠. 평안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응징으로 미 군함 세척이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죠. 게임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 사건을 우리가 신미양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해혁명은 191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나라가 신해혁명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가 손문이라고 하는 순원이 중국,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이죠. 중국을 이제 설립하는 계기가 되죠. 나중에 이제 순원은 이제 그 중공, 즉 지금의 중국이죠. 중공을
이제 믿었다가 철퇴를 맞고 현재 대만으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로 볼 한자는 연자가 되겠는데요. 연기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화자 옆에 이게 서자죠.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서쪽이라는 의미의 서자에다가 흑토자를 이렇게 받쳤으면서 연기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연기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불에 탈 때 그 발생을 하는 약간 뿌연 색깔의 기체를 얘기하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색깔이 진해지고 매캐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완전 연소가 되면 색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보여도 한 흰색 가까운, 투명에 가까운 흰색으로 해서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 중에서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아니고 그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고대의 그 열이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압착돼서 생긴 그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쾌쾌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아주 진한 검은색이 그 연기로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현대 한국에서는 매연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끼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끼기 마음껏 누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예요. 마음껏 누리는 걸 뭘 누리느냐? 연초를 태우는 것을 느낀다, 누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연초라는 말이 그 조그만한 불꽃에도 확 불이 당겨질 수 있는 물질들을 연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연초는 바로 담뱃잎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련이라고 하는 것은 담뱃잎을 아주 조그맣게 가루처럼 쪼갠 다음에 이거를 종이로 길쭉하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쌓은 것, 이것을 이제 연초라고, 권련이라고 하고, 권련의 특징은 이 뒷부분에 필터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안개가 뒤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때로는 연무를 스모그라는, 그러니까 공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모그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연막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특히 이제 해병대 같이 그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연기를 피워서 이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또는 직접 볼 수 없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상황을 볼 수는 없도록 하는 일을 얘기하고, 그 연기를 피우는 일을 연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연막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 사이로 이제 확대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각종 술책을 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막 전술을 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후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를 불완전 연소 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일종의 매연이죠. 이제 우리가 매연은 부정적인 매연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매연이죠. 그 일종의 매연을 통해서 그 특히 단백질 식품을 가공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참나무가 불완전 연소 되면서 이제 훈연 조치를 하면 우선은 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울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불이 완전히 붙은 뒤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가스, 다른 가스의 발생이 많지 않고 또 연기가 나지 않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그 석탄의 일종이죠. 물론 이제 갈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화력은 좀 약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가정 난방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연탄을 가정 난방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정하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자는 무엇인가를 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다, 하나를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하다라는 말은 결정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앞에 결자가 붙어서. 그래서 결정이라고 하면은 정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뜻 생각하면 마음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 먹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라는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 그게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네 개도 있을 수 있고 다섯 개도 있을 수 있죠. 이 방법이 선택해야 될 그 경우의 수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로 결정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일정이 곧 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간 일정도 예정이 되는 거고 월간 일정도 예정이 되는 거죠. 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전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틀려지면 이런 가정하에 결정한 것도 잘못되죠. 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든지 또는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 바뀌게 되죠. 그런데 반해서 확정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결정이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다라는 뜻입니다. 규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하다 또는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안정화되다라고 하는 것은 부침이 없이
일률적으로 꾸준히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텀으로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총회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개최되는 사원 전체가 모이는 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신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들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